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파산 개인 파산 신청시 우수 소명 사례 이제 여기 3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하나 더 했었죠. 그래서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조사의 쟁점을 보시면 채무자는 52년생이었습니다. 선고 당시 62세 여자로 고령의 배우자가 있으며 아들, 딸이 특별한 직업이 없어 부양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1687만원 카드사 3곳, 은행 1곳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년 8월 13일 부부가 함께 신청했습니다. 파산 신청 수개월 전 채무자 소유 집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매각대금이 사용처가 정당한지 편파 변제는 있는지 없는지가 조사의 쟁점이 되었고, 신청서와 채무자가 제출한 재반 자료에 의할 때 은닉 혐의가 없었으며 채무자 부부 및 자녀들도 자료 제출에 잘 협조하여 관제인은 쉽게 면책의 심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실 허위 신청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착오였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2년간 재산 처분란에 없음이라고 부지불식간에 기재하는 경향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원 양식에서도 친절하게 그와 같은 경향을 지적하고 있는데 시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재산목록 요약표 12항에 없음이라고 체크하고 아래에서 보듯이 재산목록 진술 11항에서 1000만원 이상의 재산 처분에 대해도 기재하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는 집을 처분한 시점에서는 이자를 잘 내고 있었고 당시에는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지만 자신 소유의 집을 팔고 임차보증금을 부여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수개월간 사용하고 파산 시점에 지급불능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청서의 지급불능 시점은 2013년 12월 31일 경으로 기재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기재하고 은닉 여부가 없었다는 점을 재반 증거서를 첨부하여 소명하면 법원에서는 지금은 이제 동시 폐지 안 하죠. 아니면 이제 일부 법원에서는 동시 폐지를 한답니다. 부산이나 이런 남쪽 지방에서는 여러 여건상 판사님들이 동시 폐지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들립니다. 소식이. 참고로 이게 최근 논의되는 이걸 항상 논의됐죠. 양식이 간이화에 대비하여 이 당시에는 29종을 좀 줄이자 이런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칫 양식이 간이화가 만연된 부실 허위 기재에 기름을 붓는 경우는 아닐까 걱정스럽게 예측해 볼 수도 있죠. 너무 줄이면은 또 그렇죠. 일찍이 아담 스미스도 경제학에서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듯이 파산 면책 정책에서도 과연 법원 내지 국가가 국민의 이익심 내지 경제적 욕구, 도덕률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죠. 아래서 이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렇죠. 12번에 없음이라고 기재했죠. 여기 해당 사항 없음 있죠. 2013년 12월 31일로 기재했습니다. 2014년 8월 13일 신청서 접수 전인 2014년 7월 25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하고 있죠. 관제인은 쉽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혹은 직전 매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건의 쟁점을 매각대금 처분 여부에 집중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되면 재량 면책은 허가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런 채무자의 주된 변명은 집을 팔고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인데 그 점은 충분히 이해되나 결국 처분대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최소한의 주거지 임차보증금과 생계비 혹은 이 사건처럼 74세, 63세 부부가 지병으로 고생하여 치료비에 사용되었음이 이제 소명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신청 대리인들이 이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노부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짓누르는 무거운 마음을 힐링하는 점에 대하여 파산면책자의 모든 관여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비용이 800원인데 800원을 벌기 위하여 폐지 몇 킬로그램을 주어서 자원증세에 넘겨야 할까요? 폐지 이거 1kg 해봐야 몇십 원 안 되죠. 요즘은 아마 이제 무료일 겁니다. 다만 인터넷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채무자가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이렇습니다. 지방교육세, 재산세가 있었죠. 2013년부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언제 마지막이 됐는지 파악하는 거죠. 저는 이제 파산 선고 당일날 채무자에게 기록을 교부하여 주고 이걸 이제 그대로 수기로 작성하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는 노부부가 깨알같이 작은 정성을 이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깨알같이 썼죠. 뭐는 어떻고 중개수술이 어떻고 이게 아마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이걸 자세히 보니까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세금도 충실하게 냈고요. 비록 항원 파산으로 부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근로능력이 저하되어 면책 신청을 하였지만 1,600만 원도 상당히 버거워 보이고 2년 이상 방치하면 원리금 합계가 2배 이상 증가되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죠. 파산 면책 제도가 사회복지제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관세인 보고서, 완성된 보고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썼죠. 결론. 4천만 원 중에 일부 남더라도 생계비에 적합하다. 그래서 부동산 처분 대금은 특별히 문제 삼지 않다. 1억 9,600만 원으로 1억 2,500. 은행은행 근저당 갚고요. 현재 임차보증금 4천만 원 쓰고 그럼 1억 6,500이죠. 그럼 3천만 원은 이제 카드 대금, 생활비, 월세, 병원비. 그다음에 뭐 자녀들이 이제 충분히 저거죠. 이 사건은 62세, 73세죠. 파산 면책이 사회복지 기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관직인이 기존의 파산재단 채권자에 대한 배당과 대비한 정보의 배당 역할의 중요성. 정보의 배당입니다. 채권자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는 역할입니다. 파산법원이 장래의 역할, 파산면책 정보의 저장소, 제공자 역할과 사회정책법원으로서의 파산정책 수립과 채권자, 채무자 등 이해당사자의 대립 완화 등 갈등 조정 해소 기능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파산 서울해생법원은 정책법원으로 좀 전환됐죠. 정책적으로 많은 신진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죠. 부부재산에 관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코인, 주식 투자 실패자에 대한 개인회생에서의 청산가치 미반영 문제라든지 전국적으로 선도하는 법원이 되지만 나머지 법원에서 이제 좀 뒤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양식도 최초로 먼저 간이화했죠. 그래서 대법원에 지금 또 서울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바꿨죠. 이게 다 서울회생법원에 이제 앞서 나가는 법원이고 판사와 관제인, 회생위원 다 전문화가 돼 있어서 내외부 잘 조화를 이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에서 그 선도하는 법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